오늘은 칸트의 철학을 통해 뻔뻔함이라는 자존감의 진짜 얼굴을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뻔뻔한 사람이 왜 잘 사는지 단 10가지 이유로 증명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나요? 그땐 그냥 넘겼어야 했나? 내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 내가 이해했어야 했나? 지나고 나서야 아프게 깨닫습니다. 나는 나를 지키는데 실패했고, 그건 너무 착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걸요. 세상은 조용히 말합니다. 네가 내 편이 아니면 아무도 너를 지켜주지 않아. 첫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거절을 단호하게 말한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할 때도 미안하다는 말부터 꺼낸다. 괜찮다면 이번만은 미안, 다음엔 꼭, 정말 마음은 있는데 상황이 좀 그래. 이렇게 말하는 순간 상대방은 거절을 거절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건 다음 기회가 있다는 신호다. 뻔뻔한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짧고 선명하고 뒤끝이 없다. 안 합니다. 그건 저랑 안 맞아요.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리고 침묵한다. 그 침묵이 내가 내 결정에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만든다. 그 순간부터 상대는 선을 넘지 않는다. 칸트는 인간 존엄의 시작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살 때라고 했다. 거절은 단순한 부정이 아니다. 그것은 나는 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간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는 사람은 무례해 보여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두 번째 이유. 미안하다는 말에는 두 가지 힘이 있다. 하나는 관계를 회복시키는 힘, 다른 하나는 나를 끌어내리는 힘. 내 잘못도 아닌데 반복적으로 사과하다 보면 내 감정은 그 순간 하찮아진 감정이 되어버린다. 왜 그게 기분 나빴는지 설명할 힘조차 없는 사람. 이렇게 나를 규정하게 된다. 뻔뻔한 사람은 상황을 먼저 본다. 이건 내 책임인가? 상대가 단지 기분이 나빴던 것인가? 지금 사과가 필요한가? 아니면 경계가 필요한가? 그 질문이 정리될 때만 사과한다. 사과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다. 그리고 그 존중은 나 자신에게도 주어져야 한다. 칸트의 정언 명령은 너 자신을 타인처럼 대하라는 윤리다. 즉, 내 감정을 무시한 사과는 스스로에게도 비도덕적이다. 세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설명하지 않는다. 우리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상대가 오해할까봐, 상대의 시선에서 나를 해명하려 애쓴다. 그런데 설명을 할수록 자기 기준은 흐려지고 상대의 프레임에 내가 맞춰진다. 그러니까 내 말은 그 상황에선 이렇게밖에, 이런 말은 내가 내 입장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뻔뻔한 사람은 다르게 말한다. 이게 내 생각이에요. 난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전부예요. 그리고 말을 멈춘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 신뢰. 그것이 자존감의 근육이다. 칸트는 이성의 작동 방식을 설명이 아닌 판단의 정당성으로 증명된다고 말했다. 설명이 많을수록 당신은 더 의심받는다. 확신은 짧다. 신뢰는 단단한 침묵에서 만들어진다. 네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침묵을 견딜 줄 안다. 조용한 순간 우리는 당황한다. 내가 뭔가 실수했나? 상대가 나한테 실망했나? 내가 분위기를 망쳤나? 그래서 그 침묵을 깨기 위해 불필요한 웃음, 애써 꾸며낸 리액션, 심지어는 스스로를 낮추는 농담까지 꺼낸다. 그런데 뻔뻔한 사람은 침묵을 기술로 쓴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에 굳이 친절하지 않다. 그건 냉정이 아니라 자기 감정의 보존이다. 칸트는 말보다 판단이 먼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침묵은 그 판단을 준비하는 공간이다. 불편함을 견디는 능력이 자존감을 지킨다. 다섯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누군가가 내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때, 무표정한 얼굴을 보일 때, 우리는 자꾸 불안해진다. 내가 틀렸나? 이 사람은 왜 공감하지 않지? 좀 더 설득해야 하나? 하지만 뻔뻔한 사람은 자기 확신으로 말한다. 난 이게 맞다고 생각해. 공감은 강요할 수 없어. 이해 못해도 괜찮아. 이 사람은 감정의 기준을
상대의 수용 여부에 두지 않는다. 나는 진심을 말했으니 그걸로 충분하다. 그 믿음이 자존감이다. 칸트는 가치 있는 존재는 타인의 인식으로 완성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누군가의 공감 없이도 자기 진심을 말할 수 있는 힘, 그게 뻔뻔함의 핵심이다. 여섯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피드백을 선별해서 듣는다. 그건 네가 좀 예민했던 것 같아. 나는 그냥 조언한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그런 말 한 거잖아. 하지만 그 말이 너를 아프게 만들었다면 그건 그냥 피드백이 아니다. 그건 폭력적 말투의 감상 권위일 수 있다. 뻔뻔한 사람은 피드백을 다 듣지 않는다. 자기 기준으로 걸러낸다. 이 말이 나를 성장시킬 수 있는가? 나에 대한 애정이 있는 말인가? 나의 삶의 방향과 맞는가? 이 질문을 통과한 피드백만 받아들인다. 칸트는 판단의 자율성은 외부의 관점이 아닌 내부의 원칙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했다. 비판을 수용하는 것도 선택이다. 다 들어야 할 이유는 없다. 일곱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먼저 사과하지 않는다. 사과를 먼저 하는 사람이 있다. 대화가 어색해질 때마다 기분이 나빠질까봐 관계를 유지하려고 먼저 머리를 숙인다. 하지만 그런 사과는 자기를 보호하지 못한다. 오히려 내가 늘 책임지는 사람이란 인식을 준다. 뻔뻔한 사람은 관계의 불편함을 견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내 잘못인가? 를 스스로 판단한다. 그 판단이 나왔을 때만 명확하고 단단하게 사과한다. 그 사과는 작지만 신뢰는 깊다. 칸트는 도덕적 행위를 내적 동기에 근거한 판단이라 했다. 타이밍이 아니라 내적 기준으로 움직일 것. 그게 자존감의 뿌리다. 여덟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자기 감정을 외면하지 않는다. 이 정도는 참아야지. 별일 아닌데 뭘. 감정에 휘둘리지 말자. 이 말들은 강해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감정을 해체하는 주문이다. 감정을 무시하면 자존감도 사라진다. 왜냐면 자존감은 내 감정에 대한 인정에서 자라기 때문이다. 뻔뻔한 사람은 슬프면 운다. 기분 나쁘면 말한다. 지치면 멈춘다. 자기 감정을 인정하는 건 약한 게 아니라 자기를 돌보는 시작이다. 칸트는 이성은 감정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조율해야 한다고 했다. 감정은 이성의 적이 아니라 나를 설명하는 언어다. 아홉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스스로를 검열하지 않는다. 내가 한 말, 내가 한 행동, 내가 보인 표정. 그걸 밤새 복기하며 후회하는 사람은 타인의 시선을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인 사람이다. 자기 검열은 자존감을 지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이런 반응은 유치해 보여. 저 표정을 보니 내가 틀렸나 봐. 뻔뻔한 사람은 말하고 있는다. 행동하고 나아간다. 실수해도 창피하지 않다. 그건 무감각이 아니라 자기 신뢰다. 칸트는 자율적 존재는 스스로 판단하고 그 판단에 책임지는 존재라 했다. 검열이 아니라 책임. 그것이 뻔뻔함의 진짜 의미다. 열 번째 이유. 뻔뻔한 사람은 남의 불편함을 자기 책임으로 삼지 않는다. 뻔뻔한 사람은 남의 불편함을 자기 책임으로 삼지 않는다. 분위기가 싸했어. 기분 나빠한 것 같아. 그 사람이 날 싫어하게 될까? 이건 정서적 착취다. 상대의 불편함을 내 탓으로 돌리는 순간 나는 매번 내 감정을 잘라내야 한다. 뻔뻔한 사람은 선을 긋는다. 그건 그 사람의 컨디션이지. 내가 뭘 잘못한 건 아니야. 불편한 표정에 휘둘리지 않고 대화의 분위기를 혼자서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칸트는 말한다. 도덕적 인간은 타인의 정서를 의무로 여기지 않는다.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야 할 이유는 없다. 뻔뻔한 사람은 그걸 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눈 뻔뻔한 사람이 잘 사는 10가지 이유는 사실 자존감의 태도다. 타인을 두려워하지 않는 태도, 자기 감정에 솔직한 태도, 책임을 구분할 줄 아는 태도, 설명을 멈출 줄 아는 태도, 자기 안에서 기준을 세우는 태도. 이 모든 태도의 밑바탕에는 한 가지 철학이 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이 믿음을 갖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는다. 무조건 사과하지 않는다. 인정을 구걸하지 않는다. 우리는 존재하는 것으로 충분한 사람이 된다.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은 넘쳐난다. 칭찬 리스트를 써라. 거울을 보고 미소 지어라. 작은 성취를 쌓아가라. 하지만 그 모든 것도 결국은 한 문장으로 요약된다. 내가 내 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말을 가장 단단하게 붙잡고 있었던 사람, 바로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다. 그는 말했다. 내가 만든 법이 나를 움직일 때 인간은 비로소 자유롭다. 남의 시선을 기준 삼지 않는 삶. 그것이 자존감 있는 인간의 첫 조건이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끝까지 본 당신이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나는 거절할 자격이 있다. 나는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내 감정은 정당하다. 누구의 인정 없이도 나는 충분하다. 불편한 침묵은 나를 지키는 시간이다. 사과는 선택이지 책임이 아니다. 나는 나의 기준으로 살아간다. 뻔뻔하다는 말은 칭찬이다. 이 문장들 중 단 한 줄이라도 오늘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기를 바란다. 칸트는 말이 적은 철학자였다. 무언가를 증명하기보다 그냥 조용히 하나의 규칙을 지키며 살았던 사람.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그는 단 하나를 말하고 있었다. 나는 나로 살아간다. 그 철학을 이제 당신이 이어가야 할 차례다. 착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설명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뻔뻔함이 가장 단단한 자존감이라는 걸 칸트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자존감을 가장 위협하는 문제는 어떤 게 있나요? 지금 댓글로 남겨주세요. 플라톤의 이별문자는 사랑, 자존감, 불면, 퇴사 고민을 철학으로 해석하는 감성 입문 채널입니다. 철학으로 삶의 해답 찾기.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고 당신의 철학자 한 명 데려가세요.